아이고. 누구냐? 네놈 배때기에서 기름기가 흐른다고. 오. 동네 사람들 굶어 죽는 건 안 보인단 말이냐? 나 이거 아는 거 본 거 같은데?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고 했느니라. 내 죽기 전에는 쌀 한 톤도 못 내놓는다. 못 줘, 이놈아! 못 줘! 뭐냐? 난 정석골의 임꺽정이다. 오. 아. 누구죠? 임꺽정. 맞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임꺽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임꺽정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드라마로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고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힘 세면 그 당시에 야 내가 임꺽정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 허구 약간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래동화처럼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있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바로 홍길동, 장길상과 더불어 조선 3대 도적이라 불렸던 임꺽정.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소설, 만화를 통해서 임꺽정을 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의적, 맞아요, 의적, 맞아요. 의로운 도적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실제로도 임꺽정은 우리가 알던 대로 정의로운 인물이었을까요? 뭔가 있나 보다. 자, 놀랍게도요, 실록 속의 임꺽정, 그 임꺽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서는요, 임꺽정을 대체 어떤 모습으로 기록했을까요? 보시죠. 도적의 도목 임꺽정이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더니 심지어 관군에 대적하여 왕사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니 의적이 아니네요? 그렇죠. 흉악한 도적의 도목 임꺽정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재물을 뺐더니 심지어는 관리까지 죽이며 나라에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실록 기록 어디에도 임꺽정이 백성을 도왔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록의 기록과 달리 우리가 봐온 드라마, 소설, 여기서 임꺽정은 의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태껏 임꺽정은 왜 의적으로 기억된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 조선을 뒤흔든 세기의 도적 임꺽정의 모습을 벗겨보겠습니다. 도대체 혹시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셨나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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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배야. 아니 알죠. 행보야. 네. 전국의 범죄자를 무더기로 체포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도 벌어졌습니다.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 그 중심에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가족관계는 어땠는지와 같은 정확한 기록은요, 실록과 야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꺽정의 고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임꺽정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또 범죄 전쟁은 어디 배경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부산 부산- 쪽이니까 뭔가 마산 이쪽일 것 같아요. 목포. 바로
경기도 양주입니다. 양주. 네, 양주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주에서 태어난 임꺽정의 어린 시절은요.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꺽정은 태생부터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보시죠. 임꺽정은 양주의 백정이다. 아, 백정. 네. 자, 백정하면요. 보통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죠? 반일에 꼭 필요한 소를 잡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탓도 있지만요. 도축 때문에 나는 그 피비린내와 역한 냄새가 백정을 천대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일반 백성을 양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인보다 신분이 더 낮은 최하위 계층으로 노비가 속한 천인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천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천대받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인가요? 그 밑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천민. 백정 역시 그 밑바닥 천민에 속합니다. 최하위네요. 그렇죠, 그렇죠. 백정의 선조는 고려시대에 북쪽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말갈인과 그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살업이나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을에서 떨어진 골짜기라든가 외딴 곳에서 그들만의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백정은요, 같은 천민들에게조차 무시당합니다. 당시 상대방에게 백정이라 부르는 게 아주 최악의 욕일 정도로요. 조선에서 백정은요, 아주 하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백정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이 꺼리는 어떤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임꺽정 역시 백정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일했겠죠. 그 중에는요, 적은 돈이긴 하지만 꾸준한 돈벌이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돈벌이? 예, 여러분 혹시 바느질 도구를 넘는 함, 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바느질함은 옛날에 반짓골이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쵸. 자, 지금은요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 근데요 당시에는요 갈대를 엮어 만든 상자를 썼습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를 바로 뭐라고 불렀냐면 고리라고 불렀어요. 고리. 그래서 고리백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어떤 백정이구나라고 느낌이 오시면 돼요. 고리 백정 네네네네. 만드는 백정이네요. 그렇죠. 그 갈대로 만드는 거. 임꺽정은요 길에 널린 그 갈대를 베어가지고 고리, 삿갓, 집신 같은 그 생필품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임꺽정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정보가 들려옵니다. 북서쪽에 있는 황해도가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황해도 기회의 땅. 자, 당시 황해도 해안에는요 이것이 아주 넓게 펼쳐서 아주 유명했거든요. 무엇일까요? 해안에. 바로 노전. 이건 뭐냐면요 바로 갈대밭이에요. 갈대가. 아까 그 백정이 네네네네. 갈대 쓴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해도 연안에는요 황무지가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곳에는요 갈대가 어찌나 빼곡하게 잘 자랐는지 밭전자를 붙여가지고 노전이란 말을 만들어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갈대가 임꺽정이 살던 양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황해도는요 위로는 명나라, 아래로는 한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가 명나라와 그 한양을 이어주는 무역의 중심 교통로였던 겁니다. 귀한 곡물을 싣고 명나라와 한양을 오고 가는 사신들은 물론이고요.
일반적인 상인들도 많은 물자를 가지고 황해도를 지나갑니다. 자, 이때 임꺽정의 머릿속에 확 하고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황해도에서 고리나 삿갓, 칩신을 만든 다음 사신이나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황해도를 지나는 수많은 행인과 상인이 너도 나도 임꺽정이 만든 집신과 삿갓을 사갈 겁니다. 게다가 그 재료인 갈대밭에서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임꺽정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시뮬레이션이 착착착착 그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게다가 황해도는요, 다른 지역보다 육식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가축을 잡는 도축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가야 되는 곳이었네요. 맞습니다. 기회죠, 그러면. 기회죠. 결국 경기도 양주에 살던 임꺽정은요, 황금의 땅 황해도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